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2022년) 주식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올 설은 연휴 직전에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해서요, 기분이 씁쓸한 분들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아직도 1월이고요. 음력으로 이제 2022년은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목돈연구소에서 설 특집으로 올 한 해, 특히 이 설 연휴 직후에 주식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울적한 분들, 또 걱정에 휩싸여 있거나 화가 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고요. 설 연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업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 텐데 이 노래로 가볼까요? 에픽하이입니다. Fly High.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주말에도 또 설 연휴에도 목돈연구소는 계속 되는데요. 아마 운전하시다가 제가 첫 곡 소개를 할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에픽하이의 Fly죠. 근데 제가 Fly Hig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설 연휴 직후에 더 높은 데로 가자라는 제 열망이 담긴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요, 목돈연구소 설 특집 복돈연구소로 함께합니다. 목돈에 복까지 더 얹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연휴라서 아마 오늘도 또 가족들 모이고 이럴 때 주식시장,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집과 부동산 시장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증시 얘기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존 주린이쇼의 투자 어벤져스 그룹에 있는 전략가분들이죠.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이 두 분과 함께 2022년 설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는 쉬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은 관련한 자료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증시 폭락으로 너도 나도 힘 빠진 요즘,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목돈연구소 설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복돈연구소. 오늘은요, 설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을 전망해봅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 증시 전망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황주명 대표 또 윤여민 팀장, 반가운 두 얼굴이고요. 주린이쇼를 이끌고 있는 전략가 그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인데 이제 그쵸? 이제 네. 월요일 막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윤여민 팀장 먼저, 이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도 지금 이런 주가 폭락에 우울하고 막 또 네. 감점 설치고 하는데 이제 업이시잖아요. 훨씬 더 좀 마음에, 그쵸? 여유 찾기가 힘드시죠?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살짝 멘붕이 좀 오기 시작합니다. 음. 저도 왔고, 사실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약간 오던 이제 목요일 날 좀 약간 저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2,700 깨졌을 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실감을 하는데, 네. 사실 저희는 어떻게 좀 장을 보냐면, 이게 장이 특히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반대 매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지표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반대 매매가 안 나왔어요. 시장이 좀 밀리는데도.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는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고객분들과의 네. 어떤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목요일 정도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좀 심신이 좀 많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이런 힘든 와중에도 오늘 윤여민 팀장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네. 설 연휴의 증시 전망 그리고 또 길게는 올 한해의 테마 같은 것들도 네. 제시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네. 자 우리 황주명 대표 네. 마찬가지죠. 방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누군가의 그렇죠. 예, 진짜 저도 반대매매 액수 요즘 보고 25조가 거의 21조 막 그 네. 정도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주시장에 항상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네. 개인이 떠나야 주시장은 올라간다.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죠, 그건. 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네. 이게 그거에 이제 반대매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황주명인데 황금 주식이 있고 명쾌한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황금 주식은 있다 대한민국에. 네. 그럼 이제 고민하시는 게 명쾌한 타이밍을 이제 찾아야 되는 타이밍을 건가. 잡아라.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1차 타이밍은 오지 않았나. 이거 나중에 오호.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황주명 대표 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설 연휴 이후에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바로 돌입하죠. 지금 궁금증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타이밍은 왔다라고 했는데요. 황주명 대표. 일단 바닥 논란 많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된 겁니까? 2,600대 코스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과값이 5,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 황금 주식, 이 황금 사과가 네. 지금은 한 4,5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아. 근데 손해 볼 일은 없는데 조금 더 디스카운트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사과가 좀 과잉됐다 느껴지면은 한 4,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사서 손해 볼 일 없는 종목들이 많아졌다. 황금 주식 경우에. 황금 주식 경우에. 예, 근데 이게 예. 정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예. 이제부터는 그 황금 사과는 인정을 받고 다시 돌아가겠지만 예. 사과가 오래 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사과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할 때다. 항상 선택과 집중 얘기하지만 지금이 정말 중요할 거고 네. 지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2,700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2,780을.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김래원 씨가 꼭 그렇게까지만 했어야 되는 것처럼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거 좋죠. 꼭 그렇게까지만 모르겠어요. 속이 후련했냐? 속이 후련했냐? 예, 진짜 꼭 진짜 속이 후련했냐 예. 이게 딱 나오는 것 같은데. 2,500도 봐야 됐냐 이런 거죠. 그쵸. 예.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2,600이 1차. 근데 어떤 분들은 한 2,300, 400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작에 2,400 있더라고 진짜. 예, 400짜리가 아직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여기 정도 되면 이제 황금사과 가치보다는 싸졌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이때 대목에서 좀 힘이 좀 나실 텐데 윤여민 팀장 다시 바닥 얘기 한번 하고 가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관론자분들 중에 지금 2,400이 얼핏 저도 이제 너튜브를 네. 볼 때마다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저는 2,600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 감익된 네. 그걸 반영한 2,600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저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지수를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뭐 지난주에 FOMC를 기다렸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지수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분들에게 우호적인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분명히 단기 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 한번 깨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어떤 마지노선은 2,600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 건 봤다. 네. 일단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궁금증은 좋다. 설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라고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장을 좌우하는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양적 긴축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는데 좀 우리 윤여민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뭐 이슈,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전 실적.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다
좋은데 네. 사실은 이미 저는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어떤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화랑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를 많이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모멘텀,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인데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급이 모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 왜곡된 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의 매수세보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팔고 네. 돈 없으니까. 그럼 삼성전, SK하이닉스 실적 좋아도 계속 매도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좀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담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은 너무 공매도 열심히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좀 화가 나죠. 네, 신용 물량 정리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에 좀 안정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이제 외부 이슈이긴 한데 상반기에는 좀 선거에 대한 부분,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든 네. 지방선거 3월, 네. 6월이 좀 3월, 중요하지 6월. 않을까.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세금 이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후보가 얘기했죠. 주식 양도세. 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외부 변수인데 네. 그래서 뭐 저는 결국은 다 뭐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과 수급 네. 그리고 어떤 좀 가장 취약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세금 이런 이슈가 정책.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로 압축하면 되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이 왜곡시켰던 게 아마 설 끝나고 나면 이제 ETF들도 다 좀 정리되지 않을까요?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그렇죠? 근데 좀 좀 더 오래 갈까요? MSCI 지수도 있고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좀 여지는 있다.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아마 사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계속 지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장을 하게 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네. 어떤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아마 계속 수급이 글로 들어갈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여전히 좀 기관의 수급 많이 뺏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전혀 도와주지 않죠. 동학개미 혼자 받아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또 동학개미와 우리 개인들의 약점은 신용융자잔고 네. 빚투자가 있으니까 이걸 또 노릴 수가 있어서 이 문제도 봐라. 그래서 실적 수급은 바로 그 문제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역시 대선 또 지방선거 이후에 그 후보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넘어갈 텐데 뭐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를 네. 이후에 확인해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황주변 대표는 이제 시장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설 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뭘 지배하는 게 키워드일까? 그 변화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금리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긴축은요. 네.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번 하느냐 정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워낙 미리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MSCI 때문에 공매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진짜 우리가 선진국 지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싹 다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네. 근데 이게 지금 개별주 조그만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공매도가 일단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됐지만 네. 사실 작은 것까지 풀리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적 분할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이게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 물적 분할이라는 종목은 사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돈이 항상 이제 유동성 얘기 드리는데 예. 반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반이 줄은 그 자금을 갖고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적 장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지수를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오히려 기업을 봐야 되겠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황금사과여야 된다. 네. 황금사과는 결국 그 가치를 부여받겠지만 썩은 사과는 이제는 점점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조심하셔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예전에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들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동안 힘들었어요. 또 주식이 매일 오르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네. 오른다 쪽만 계속 외친 분들이 계속 맞췄죠. 솔직히. 네.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다가는 맨날 틀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필요 없다가 됐죠.
그쵸, 내가 더 그 잘한다.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고 네. 정말 좀 이제는 알아요. 저번에 적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하반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커요. 아까 이제 윤여민 팀장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게 클까요, 진짜 주식 양도세가 이제 되게 되면 2023년부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장투를 막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세금이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저 줄어들수록 장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점점 장투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2월 달 되면 항상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예. 이번엔 좀 대규모 자금 이탈이 좀 있지 않을까. 음. 근데 그게 이제 가을에 다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타라는 단어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리피싱이 없어졌습니다. 리피싱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죠? 전환사채 리피싱이 예전에는 뭐 30% 하락하게 되면 네. 그 가격에서 네. 주식을 전환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을 유도하는 기폭제였는데 지금은 30% 하락하고 다시 30%가 올라오면 네. 본전의 수익난만큼만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진 게 그 30%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700원이 되면 700원, 1,500원이면 100%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근데 700원짜리가 1,000원이 다시 되면 1,000원부터 1,500원까지 수익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뺄 그럴 확률은 없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호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순간 다 빼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전환사채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꿔야 된다. 이것도 아마 이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전환 사채들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들을 코스닥 기업에서 많이 발행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채권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한 건데 세부적으로 많이 발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 사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네. 세력들이 좀 밑에를 왕창 빼놓고 크게 먹으려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하락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다. 이렇게 우리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서서 좀 더 뭐 붙이실 얘기가 있다면요? 일단은 좀 그 제도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귀에 들어왔던 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유지를 위한 PR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해요. 이제 하락장이 항상 이제 나오죠. 네, 네. 항상 하락장의 시청률이 더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누가 찍어도 다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또 가장 제가 이제 또 들었던 이것 중에 하나 결국은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폭락하는 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가장 반등을 할 것이고 또 빠르게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말씀하셨던 게 결국 뭐 이제 리픽싱 관련된 부분들 네. 사실은 이 코스닥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좀 자금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좀 발행을 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말하는 좀 세력분들이 들어와서 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네,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제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사실 지금 주식하시는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용 때문에 반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네. 혹은 주식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좀 들어가 들어오신 볼까? 분들? 예, 이런 네.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시장이 좀 견고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락장에서 너무 찬스가 좋은 건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도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좀 이런 좀 하락장을 좀 슬기롭게 좀 겪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좀 네. 계속 좀 이 프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 모두 이제 설 직후에는 이제 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윤여민 팀장은 실적이 지배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황금 주식인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장은 저희가 아까 2,600이 바닥인가 700이 바닥인가 2,500이 바닥인가 했었는데 오히려 설 이후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그중에 실적이 뒷받침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두 분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도 그렇고요. 이제 물적 분할 이슈라고 정말 한국 주식 시장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망가뜨린 건 물적 분할 아닙니까? 솔직히. 네, 완전히 그런 것들
이걸 왜 이렇게 아무도 나서서 총대를 안 메고 금융당국, 근데 금융당국이 본인을 못 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더 힘을 빼게 했으니까 설 연휴 직후에 또 대선 이후에 되면 새로운 나라의 수장이 네. 바뀌고 당연히 금융당국의 수장도 거기에 맞출 테니까 그분들에게 좀 기대를 거는 거죠. 네, 한국 꼭 주식시장. 기대해 봅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 진짜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은 네. 그 기울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좋은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목돈연구소의 설 특집인데요. 오늘은 복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 연휴 직후에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황주면 대표는 매매를 할 때 노래를 많이 틀어놓는다. 사실 정말 노래 많이 틀어놓는데 네. 이제 주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사 모르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사가 또 거슬리니까. 네, 네. 집중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 주변을 차단하는 용으로 노래를 들어요. 또-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 가요는 안 되겠네요. 가요 안 네, 되겠네. 그렇죠. 이제 뭐 유럽 쪽에, 뭐 아, 스페인, 영어 또 되니까 뭐 영어 이탈리아. 되시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어. 살짝 들리다 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또 왜 들리죠? 살짝 좀 또 하십니까 스페니쉬도? 아니 못 하는데요. 네. 하도 많이 들었던 것들은 이게 느낌상 여기 사랑 얘기를 좀 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윤여민 팀장도 좀 이런 건 어때요? 좀 뭐 하실 때 매매할 때나 이럴 때 좀 음악을 오히려 클래식을 더 듣지 않나요? 클래식, 그치? 마음 클래식도 편하게 있네. 하려고. 네. 근데 이제 클래식을 들으면 약간의 졸림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편의 시라는 가사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주식도 한 편의 시 같은 네. 내용을 담고 있는 네. 함축적 의미를 정말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주식도요. 네. 그런 노래를 신청을 아예 오늘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두 분 모두 가사가 있는 가요를 들으면서 매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여민 팀장은 오히려 클래식. 그런데 황지명 대표는 스페니시, 이탈리아 오히려 이런 완전히 그렇죠. 제3 노래인데 그래서 오늘 황지명 대표의 신청곡을 소개를 지금 저희가 틀려고 하는데요.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두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명곡인데. 네, 제가 한번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네, 워낙 좋다고 다들 네, 하셔가지고 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네. 왠지 주식이 갈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주는 좀 노곤한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모르세요? 가사는 조금은 지금 사실은 오면서 좀 확인해봤는데요. 예, 신청하시고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에레스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평가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어떤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해주세요. 몇 그래서 대목. 네. 당신은 한편의 시입니다. 밤에 듣는 기타 소리처럼 부드럽고 그다음에 수평선처럼 끝없이 진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뭐 계속해 주세요. 뭐라고요? 수평선처럼 네. 끝없이 진지하다. 네, 전가요? 네. 그리고 당신의 온기엔 따뜻한 벽난로의 불처럼 따뜻한 당신. 요즘에 저희 불 되게 중시여기거든요. 따뜻한 벽난로. 네, 빨간 불 주식도 되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빵을 뭐 만들 때 미랄같이 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빵을 만드는 미랄.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두를 저희가 일단 듣고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고향으로 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희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목돈연구소 설 특집 복돈연구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KD 한국경제개발은 황주명 대표,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과 함께 설 연휴 이후에 증시 전망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주식시장을 지배할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청취자분들도 빨리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 뭘 사야 되냐라고 하는데 자 윤여민 팀장님.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목요일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로 하죠. 들어가야 되는 좀 마치 막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주목해야 될 업종 약간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이유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상당히 좋았죠.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수급에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완전 묻혔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네. 좋았던 실적이.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TSMC를 쫓기 위한 네. 파운드리의 그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 인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가 약간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주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자동차로 지금 확장이 되면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약간 구조적인 성장으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수요가 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쪽, 네. 특히 이제 뭐 대장주가 어떻게 보면 LG이노텍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쪽으로 어떤 지금 올해 시장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반도체랑 IT 부품 쪽은 네. 분명히 포트에 한두 종목씩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구간이 명관이네요, 진짜. 네, 이 두 섹터를 보시는 게 네. 왜냐하면 변동성에서 사실 그래도 좀 방어를 하는 게 이 두 섹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어떤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와 좀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섹터가 무너지면 같이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정신적인 안정감을 좀 받으려면 그래도 좀 지수 대비 좀 방어를 해주는 이런 섹터들이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안정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요 반도체 IT 부품 섹터 한번 좀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단기 바닥이라면 이제 상승 탄력이 더 센 거를 노리려고 네. 오히려 막 또 이 가볍고 튀어오른 종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윤여민 팀장은 그래도 우리 반도체 뭐 IT 구간이 명관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하락장이 나오기 전 작년 말쯤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달렸죠? 종목이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상승 시에 가장 먼저 튀어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탄력은 네. 상승함을 이끌었던 이제 좀 주도 섹터들이 원래 하락이 좀 끝나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 그 다시 이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트레이딩 영역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어떤 타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좀 본업 업무에 좀 바쁘시거나 좀 실전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오히려 반도체나 IT 섹터도 다 내려오긴 내려왔거든요. 부품 쪽도. 비슷하게 싸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사놓고 약간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로 가져가시기엔 아주 편안하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봤을 때 뭐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이거 하셔라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도체랑 IT 부품 쪽이 상당히 편안하게 좀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직후에. 네. 네. 뭐 추가로 더 뭐 하나도 뭐 보유하고 있는 필살기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말씀하시는 종목은 안 되고 아까 업종에서 좀 약간 구체적화 시킨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약간 구체화시키면 네. 후공정 쪽을 좀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후공정이 약간 어려운데 이제 반도체를 다 만들고 뭐 포장하고 그런 그렇죠. 뒷부분 마지막 검사, 공정이죠. 테스트하고 검사 그렇죠. 테스트. 네. 특히 왜요? 이제 외주를 많이 주는데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물량을 소화를 못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또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소화 부분이 결국 후공정에도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주가 탄력성이 좀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후공정 섹터를 좀 더 반도체 중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도도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막 웨이퍼에다 비주로 쏘고 네. 막 깎고 막 그러는데 후공정은 이제 맨 끝에 검사하고 네. 포장하고 패키징하고 하는 건데 그렇네요, 진짜. 이거는 뭐 반도체 디램가 영향도 안 받고 왜냐하면 후공정 가격 받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윤여민 팀장의 픽이었었고요. 황주명 대표는요?
네, 저도 후공정 되게 좋게 아, 보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네, 왜냐하면은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램 크기가 커졌거든요. 소켓을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럼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을 다 바꾸게 되면은 후공정 쪽은 저도 굉장히 좀 픽 중에 하나다. 갖고 온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네. 드리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메타버스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려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메타버스 플랫폼도 네. 이제 카카오 네이버인데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네이버랑 카카오도 이제 슬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네, 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투자를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의 주도 줍니다. 제페토와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 그 플랫폼 보셔야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악재 그 설 전에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호재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실내로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떤 땅이 있습니다. 예. 업체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 땅 하나가 예전에 몇백만 원인데 지금 15억씩 돼요. 근데 스눕독도 최근에 샀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낸스도 사고 그 땅 안에서 땅 안에 또 다른 메타버스가 P2E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캐릭터를 현실에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가 상장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한다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샌드박스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샌드박스가 지금 뭔 얘기냐 이럴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가상 공간에 땅을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땅을 파는 겁니다. 네. 근데 땅이 처음에 싸겠죠. 네. 근데 그 땅이 다 있어요. 막 맨하튼 가면은 거기 막 몇 번가 빌딩 뭐 다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 효과.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한 캐릭터를 통한 NFT와. 네. 근데 지금 NFT가 왜 제가 성공할 거라고 보냐면 저는 코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NFT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유튜브랑 구조가 똑같다고 봅니다. 생산자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자가 누구나다 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유튜브를 뭐 아무나 다 생산을 못하지만 네. 왜냐면 그 기술력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NFT는 생산자가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미국 같은 경우 많고요. 네. 그 고릴라 하나의 사진이 막 지금 400만 500만 원씩 하니까요. 네. 시집도 뭐 몇백에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리고 진짜 수요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도입이 많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기기. 저는 이제 노광 장비도 굉장히 좀 잘 보고 있어요. 역시 반도체네요, 이번에도. 네. 네. 왜냐하면 점점 더 미세한 작업과 점점 더 직접 밀집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건 광고다. 결국 메타버스도 광고고 시장에서도 광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예. 전기차는 좀 제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예. 카테고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응급제. 예. 전 응급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전고체로 쉽게 못 넘어간다 봅니다. 네. 전고체 말고 실리콘을 분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LFP는 전세가 인정했다 이제. 인산철 배터리죠. 예. 네. 리튬 인산철. 예.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해액. 예. 결국은 좀 양극재가 부족하면 전해액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 배터리에 세부로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음극재 전액에 막 그런 그럼 네. 작은 종목들이 좀 오히려 힘을 발휘하나요? 맞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력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인증을 받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2, 3년 동안은 국산 기술이 좋습니다. 유럽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네. 수소 에너지 뭐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은 저는 5G보다 6G의 메리트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꼭 그 통신 쪽 안 간다고 보지 마시고 6G 인공위성 날려가지고 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테마가 다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지금 기존에 그러면- 달렸던 애들이 친구들이. 네. 네,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궁금해하시는데 전 CMO만 좋아합니다. CMO만. 네, 생산할 수 있고 제조업이 붙어 있는 네. 이런 과정 보시면 될 것 거의 같습니다. 다 훑고 다, 계신데. 다, 네. 그럼 이거 뭐, 그럼 코스피 다시 3천 갑니까? 이렇게 되면? 네? 요 종목들 중에서 네. 이제 그 목돈 연구소를 열심히 보시면 네. 아마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주명 대표는 업종은 그 패턴이 그냥 이어가는데 그 중에 옥석 가리기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황금사가 아. 찾기. 네. 그래서 뭐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에너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또 메타버스, K게임 이건 반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죠. 예, 이거는 다 되는 건데 그리고 종목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제일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돌발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오면 그러나 이거 설 연휴 직후 뭐 또 길게는 1분기까지도 힘들 수 있다라는 요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윤여민 팀장 이런 돌발악재가 나오면 이건 좀 약간 아닌데 이게 뭐 있을까요?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미국과 러시아도 있지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우크라이나 있지만 네. 미국과 중국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라인들이 계속 불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국이 결국은 이제 진짜 뭐 총칼 대신에 산업,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장을 다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의 어떤 변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뭐 우리 이미 충분히 겪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재현되면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슈가 많이 묻히고 있지만 올 새해부터 지금 북한에서 사실 발사체를 엄청 쏘고 있거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크게 뽑네요. 네, 우리 그래서 윤여민 팀장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슈들은 다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아직까지는 이 두 이슈는 약간 좀 수면의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네.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또 다른 이제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통제 불가능이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두 나라 미국 그다음에 중국 북한. 그다음에 북한을 좀 네. 계속 좀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윤여민 팀장은 미중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터지면 안 네. 되는 건데요. 미중이 싸움이 또 과도하게 불붙어 버릴 경우에는 정말 생각 외로 또 금융시장에 출렁될 수 있다. 황주명 대표는 이거 터지면은 K게임 메타버스도 K게임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와도 힘들다. 그런 악재가 있나요? 돌발 악재? 네, 저도 미중은 공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빠르게 적용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전면 다 풀어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 규제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좀 말이 좀 흐려지는 것. 바이든이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과 경제는 다르다. 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시장은 좀 불안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식과 경제는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이게 책임 회피 논란들의 어떠한 메이저 수장들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파산인데 네네. 신기하게도 주가가 많이 간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조사를 많이 받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코나 그다음에 오스 뭐 이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 많이 간 상황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거든요. 뭐 에코프로 이건 뭐 나왔으니까 프로비온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들 돌발 기업의 돌발 악재. 네, 근데 네. 이게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죠. 많이 갔을 때는 한 번 정도 도덕성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잘 가도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CEO 리스크 뭐 이런 건가요? 그죠? CEO 네. 리스크와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리스크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목돈연구소 설 특집 복돈연구소로 진행을 하면서 설 연휴 직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앞서 황주명 대표는 매매를 할 때 그 가사 안 들으려고 뭐 이런 스페니시, 이탈리아 노래를 듣는다고 했는데 윤여민 팀장은 저희가 신청곡을 받아야 되거든요. 클래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곡을 저희가 할까요? 들을까요? 저는 이게 가요인지 팝송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가사는 팝으로 나오니까 네. 저는 아하. 이제 BTS의 네. 버터라는 노래를 이유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신나는 노래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번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가요계 시장을 네. 제패하고 이끌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 네. 제값받자. 네. 제값받자. 그런 너무 측면에서 디스카운트다. 네. 네. 어떤 힘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신청곡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 윤여민 팀장에서 신청했던 BTS의 버터는 광고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설 특집 복돈연구소 오늘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요일 날 주린 이슈에서 만나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